AA 슬로건에 있는 문구, 항상 명심할 것. AA를 떠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떠나라. 그러면 AA에 맡겼던 지난날의 불행을 되돌려주겠다. 저는 모임에 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그게 정말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AA 모임에 다니며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박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AA 멤버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 중인 환우들에게 제가 처음 울산의 한 병원에서 AA 메시지 사회봉사를 맡게 된 것은 2017년 9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술 끊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게 서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AA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모임에서 받은 것을 다른 멤버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미약한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알코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입장에서 AA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단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메시지 봉사를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이 들 때도 한 달에 2번 빠짐없이 메시지 봉사에 임했습니다. 환우 선생님들과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 혼자 메시지를 할 시간이 생길 때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가정입니다 라는 멤버분들의 격려가 저에게는 그래 일단 계속 가보자 라는 믿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나같이 망가진 사람이 겪어온 하찮은 경험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처음엔 망설임이 컸지만 어느새 단주도 메시지도 하루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에서 술 마시는 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것과 나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경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모임과 메시지가 차츰 중단이 되었던 시기에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금전 문제와 대체 중독으로 힘든 시기가 오자 이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급급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미소에 그쳤지만 이번엔 강력한 술 충동이 몰려왔습니다. 버티고 버텨보았지만 누구라도 나 같은 상황이면 마실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해온 것이 아깝지만 어차피 질질 끌다 마실 수밖에 없다. 기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재발하자 라는 미친 정신으로 결국 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AA 슬로건에 있는 문구, 항상 명심할 것. AA를 떠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떠나라. 그러면 AA에 맡겼던 지난날의 불행을 되돌려주겠다. 저는 모임에 있는 동안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그게 정말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간 저와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한 말도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지옥의 나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열거하기도 힘들고 기억이 안 나는 일들, 막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재음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무한 반복인 정신병원 입원 등등 정신과 몸은 정말 지쳐갈 대로 망가져갔고 가족들은 그로 인해 제가 회피하며 책임감 없이 저질러 놓은 사건 수습, 병원 뒷바라지 등등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역시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지옥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죠. 자식을 또다시 알코올 병원에 보낸 어머니의 눈물 어린 편지마저도 그 당시 미친 정신의 저에게는 더욱 큰 원망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미친 듯 술을 마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AA 모임에 다시 가보기도 했지만 다른 멤버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며 수치스러움에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단주를 해도 나는 도저히 안 될 거야 라는 절망감으로 새로 시작해보겠다는 시도조차 꿈꿀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절망감이 떠오릅니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쯤 어느 날에도 저는 여전히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도 병원 프로그램도 거부하고 침대에서 잠만 청하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니 저보다 한 달 먼저 모임에 오셔서 함께 초심자 시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던 멤버분이 와 계셨습니다. 메시지 후 그분께 다가가 겸연쩍은 인사를 드리니 그분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모임에서 보자고,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퇴원하여 며칠 후 홈그룹에 가서 창피하였지만 열망칩을 다시 받고 울산의 또 다른 모임의 대표 선생님께서 열망칩을 주시면서 힘들지만 같이 가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어도 살기 위해선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다 내려놓자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임에 다시 나온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5만 가지 방법을 써보았고 또 해보았지만 결론은 안 되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모임에 안 나오고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인데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고 좋고 싫고를 떠나 저는 모임에 나오는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 모임에서 병원에서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거부한 제가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족한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말은 힘이요, 실천은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저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 역시 이런 이야기 수치스럽고 자존심도 상해서 어디에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제가 모임에 나와 저의 그런 모습들을 회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사지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부득부득 이가 갈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약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많이 아프고 병든 사람도 다시 시작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지나감에 대한 감사함과 내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감사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자 슬로건에 맞춰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